예, 오늘 그 6번째 행정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1차에서 5차까지 했던 내용은 유튜브에 그 녹음 파일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동희 행정법으로 검색하시면은, 지난 녹음 강의를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의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정부에서 계속 그 고민거리를 계속 제공해줘서 그렇긴 한데 국가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그 K스포츠 재단하고 또 미러 재단에 대해서 두 재단이 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설립 인가가 됐던 곳인데 그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고 제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의 주근거법이지만은 몇 개의 조문은 공법에 해당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공익에 해당되는 조문이 그게 민법에 있는 중에서 그 법인을 설립하는 조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감독 관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관청이 인가권을 행사하고 또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우리가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걸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이 모인 걸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리와 비영리를 둘 다 인정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으로 다루고, 또 민법의 특별법인 장사를 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 승법으로 다루는데, 그 영리 사단법인은 다 승법에서 다룹니다. 각종 회사들.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 외국회사까지도 외국회사도 국내에서 지점을 두고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회사까지도 우리 국내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사람이 모인 이 사단법인은 때로는 비영리 행위도 하고, 비영리는 공익이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뭐 간단합니다. 공자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와 사회의 다수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다. 사자는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영리법인들은, 영리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리, 이게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이제 법인이죠. 그래서 다 상법에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우리가 변호사협회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원래는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변호사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호사협회라는 것을 법률로 설립을 하고, 그 변호사협회에 대해서 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는 공무법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변호사협회는. 그리고 이제 재단법인에 대해서 좀 특이한데,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재단법인 제도는 영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만 무조건 재단법인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법은. 물론 재산이 결합됐지만은 사람이 그 재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리재단법인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로만, 그래서 공익 성격의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 K스포츠하고 미러재단, K는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익적인 목적, 또 미러는 문화의 진흥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인의 설립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신청을 한 것이죠. 인가 신청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화체육부가 승인을 인가를 해준 건데 지금 그 직권 취소라는 용어를 우리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법관계,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불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든 다른 이의신청 방법을 사용하든. 근데 이 공익관계, 공법관계에서는 공법관계 당사자는 하나는 행정청이고 또 하나는 국민입니다. 이 당사자 관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민만이 행정청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외부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부 관계는 행정청과 행정청의 관계, 그리고 외부 관계는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국민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도 재단법인의 설립의 방법은 공익적인 방법, 그리고 활동의 방법은 공익적이지만은 재단법인을 인가받으려 했던 그 국민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위해서 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신청을 한 겁니다.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공익활동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또 본인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또 지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 사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관계에서는 행정청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하지만은 그 상대방의 국민은 철저하게 사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행정청은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을 인가하고 나서 이 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안 하거나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장치를 가지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공익이 더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자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가를 해줬지만은 정상인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완전 유효한 인가처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그리고 정리한 흠이 있는 것도 우리가 행정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한 흠, 경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 중하자가 있는 것이 소송에서 무효로 선언될지라도 그 전에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직무상의 권한을 가지고서 철회한다, 취소한다. 그런 의미로 직권 취소라는 용어를 이번에 사용한 겁니다. 이게 완전 유효한 재단 인가처분이었으면 직권 철회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했을 텐데,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완전 유효한 인가처분이더라도 또 경미한 혐의 있는 인가처분이라도 실무적으로는 취소나 철회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검토할 때는 완전 유효한 것은 철회를 한다 하고 경미하거나 중대한 혐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취소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재산의 기초가 되는 출연행위, 출연행위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도 출연할 수가 있고 또 법인도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재단에다가.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도 출연할 수가 있고 또 사후의 유언장으로도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출연하는 그 행위 자체에 그 출연하는 사람이
공익적인 의도로, 그러니까 체육진흥이나 문화진흥이라는 공익적인 의도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뇌물, 정부를 상대로 한 뇌물의 의미로 출연을 한 것이죠. 그 제3의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량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를 직권 취소, 또 다른 그 공익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 재단법인 인가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우리가 문화부에서 선제적으로 밟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